체스에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야, 너 그거 알아? 뭔데? 아니, 이 동네에 어떤 거지가 있는데 그 동량을 비트코인으로 받나 봐. 아니 거지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하는데? 원래는 천재인데 그 비트코인 투자했다가 전 재산 다 잃어가지고 지능을 잃었나 봐. 아이고 안 됐네. 야, 근데 꼭 지켜야 할 게 있대. 뭔데? 야, 비트를 보내준 사람들이 그렇게 거지 눈을 보고 싶어 한다는데 절대 보면 안 된대. 눈이야 뭐 볼 일이 있나? 삐뚤. 야, 쟨가 보다. 야 너가 그 비트코인만 받는 애야? 삐뚤. 아이씨, 불쌍하네. 야, 비트코인 좀 보내줘야겠다. 삐뚤. 아씨 나 2더밖에 없는데. 아니 난 다음에 줘야겠다. 이도. 뭐야 이 새끼. 이도. 어? 얘 좀 이상한데? 이거 연기 같은데? 야, 내 생각이 있어. 아, 내가 프라이빗 블록체인 같은데 최근에 증권 아니라고 판결난 코인밖에 없는데. 립볼. 야 내 눈 똑바로 야, 안 돼! 삐뚤. 뭐야? 아, 어떻게 된 거지? 괜찮은 건가? 봐봐. 삐뚤.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311화. 오늘도 체스님, 기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너 오늘 톤은 도대체 어디서 가져오신 건가요? 이게 정말. 아니 네. 저기 포켓몬스터라든지 네. 이제 이런 그 잡다구리한 것들을 이제 섞어가지고 정말 제가 그 대본을 보고 네. 어떤 거 패러디 하신 건지 이제 여쭤보려다가 네. 이제 그 본방에서 이제 들어보려고 했는데 정말 NG를 많이 낼 뻔했다. 아니, 저도 그냥 대본만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상상이 안 되니까 이게 뭐 이렇게 웃기겠거니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직접 들으니까 이게 확실히 체스님이 이걸 잘 살리시는 것 같다. 왜냐면 이게 원래 예전에 그 도지도지 그 패러디예요. 네. 도지도지 옛날에 한껏 그 패러디인데 이거를 안 그래도 톤을 조만하니까 이걸 다른 사람이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한 거예요. 도지도지도 체스님이 하신 건데 본인 걸 본인이 멜로디 하시는 이 상황이군요. 자, 그럼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이제 최근에 그 남양주에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네. 좀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네. 또 저기 저는 이제 같이 갔다 와서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저랑 꿀밤을 치웠잖아요. 스크린 골프 쳤죠. 네. 죽어도 자기 머리 올린 거 아니라고 부정하는데 그래서 아니 나이가만 쳤으니까 머리 올린 건 아니죠. 뭘 올려? 머리 올린 게 아니라고. 친 게? 아니 그러니까 스크린 골프 치는데 머리 올리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계속. 체스님은 머리 올리는 거 아니죠? 아니 필드 나간 적이 있는데 이미.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없는 걸로 하고 최근에 간 거를 머리 올린 걸로 친 거거든요. 근데 보통 스크린 골프를 머리 올린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하죠. 지난번에 이제 기린 씨 그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귀엽고 부정해가지고. 아니 저는 어쨌든 스크린 골프는 체스님이랑 같이 처음 간 거니까 그걸 머리에 올린다고 표현을 한다면 그게 맞죠. 그때는 어쨌든 이제 체스님의 그 기고만장한 그 모습을 이제 보기 싫어서 부정하긴 했지만 팩트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저도 이제 같은 근황이라서 저는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휴가를 좀 길게 다녔는데 이제 시골에 이제 할머니네 가가지고 이제 좀 농업인으로 돌아가서 저도 농사를 좀 짓고 야채도 다듬고 하고 돌아와가지고는 이제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네네. 오펜하이머를 이제 네. 열심히 봤습니다. 오펜하이머 네. 기대되는데. 그냥 재미가 있었는데 약간 이거 막장인데. 기승전결이 굴곡이 막 이렇게 크진 않아요. 네. 그래서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영화다.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물리학과다 보니까 이제 네. 유명하신 분이어가지고 재밌게 봤는데 네. 재미없으실 분들도 분명히 있다. 아니
유명하다고 뭐 다 재밌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가족끼리 가면은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19금 장면들이 좀 적나라하게 나와서 좀 아이들하고 가기엔 좀 그렇다. 잔인한 쪽 19금인가요? 아니 좀 성인 네. 야한. 근데 크리스토퍼 그게- 놀란이 그런 장면도 좀. 네, 근데 그게 뭐 야한 장면으로 표현된 건 아닌데 네. 이제 그 장면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좀 네. 이렇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 수 있어가지고 이제 다행히 저희 부모님은 아예 안 보시겠다고 선언을 하셔가지고. 근데 그게 좀 안 땡기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긴 해요. 그거 그 자체만으로. 오펜하이머 사실 유명하다고는 하지만 뭐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모를 수도 있고, 왜냐면 진짜 뭐 아인슈타인, 에디슨급으로 막 많이 알려진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안 땡기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덩케르크 좋아하셨던 분들이면은 좀 충분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덩케르크 10번도 넘게 봤는데. 네. 덩케르크 2번 봐도 2번 다 자는데. 그러면 이제 길번님은 못 보실 것 같고 그냥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실 것 근데 같고. 긴가요, 영화가? 3시간입니다. 3시간이면은 그 리클라이너를 가셔서 화장실 가고 싶을 때 편하게 갔다 오면 돼요. 편하게 가시고 이제 주무실 때 주무시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또 제스님이 가져오셨는데 네. 뭐 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주제는 이제 발행 토큰이 부채 해가지고 물음표. 네.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이제 금감원에서 발행 토큰을 이제 부채로 인식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그 지난달 7월 말에 이제 나왔더라고요. 근데 발행 토큰이 부채로 인식하는데 백서대로 수행해야 수익으로 바뀐다. 이제 이런 이제 좀 해괴망측한 이런 기준이 이게 나온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일단은 토큰 자체에 대한 정의가 없이 무조건 이제 이거를 이제 부채로 인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기업의 이제 신용도에서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미 부채로 이게 매출로 잡혀 있으면은, 사실 기업들이 움직이기에는 좋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거나 뭘 이제 금융활동을 할 때 신용평가에서 등급 자체가 높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다 부채면은 사실은 이제 시작부터 이제 마이너스 받고 시작하는 거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회계적으로는 기업들한테 이제 불리한 거죠. 그러면 이제 금감원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를 실현을 한 다음에 수익으로 바꿔라. 이제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제 상황이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뭐 AI 기업이다. 그럼 AI 관련된 회사가 뭐 토큰을 가지고 이제 펀딩을 받았는데 이걸 전부 다 부채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회사는 매출이 나오기까지 아니면 이제 이걸 실현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시행착오를 하다가 뭔가 이제 잘 안 풀리면 또 이제 펀딩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누가 이렇게 부채 잡힌 회사한테 이제 대출을 해주거나 이제 그 투자를 해주겠어요. 거의 이제 신용 등급이 완전 꽝인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금감원 입장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테라 루나 사태 이런 거 보면서 이제 뭐 이런 기준 가이드를 이제 냈다고는 하지만 이게 회계 이미 지침이 도입된다고 한다면은 이게 지금 이제 거의 시행될 것 같은데 이게 거의 그러면은 이제 사실상 뭐 토큰으로 자금 조달 국내에서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제 뭐 되더라도 꺼려지는 거죠. 장부 자체가 그냥 그냥 회사가 빚덩어리인데 그냥 빚덩어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뭐 제가 토큰 프로젝트를 까고 뭐 러그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경계를 해야 된다고는 하는데 이거는 진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기업이 여러 가지 자금 조달 방식으로 이제 보고 그거를 안전하게 해서 차라리 증권 투자처럼 이제 뭐 만들어 주든지. 근데 이게 토큰이면은 무조건 다 부채로 잡으려고 하게 되면은 이게 저는 방향성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STO 뭐 이게 제도권 할 때는 사실 증권이면은 뭐 유상증자든 무상증자든 하면은 그게 그 자본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부채가 아니라 어쨌든 그 전체 그 회사 자본 안에서 잡히는 거여서 회사 자산으로 잡힐 텐데 이거 뭐 발행해가지고 그냥 부채만 늘어나는 거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그게 뭐 토큰 조건이 뭐야 도대체? 뭐하러 증권이라 이름 붙였어? 약간 이런 느낌이 일단은 들고 가장 어이없는 부분은 이제 결국 백서대로 수행하면 이거를 뭐 괜히 아니니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럼 이제 백서에다가 이제 어영부영 쓰면 되는 건가? 약간 이런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게만 그렇죠. 쓰고
이게 사실은 지금 저는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고 네. 작년에 어떤 아는 지인분이 자기가 이제 그분이 대기업 다니시는데 이제 네. NFT 프로젝트 하려고 거기 네. 이제 회계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네. 부채로 잡겠다고 이제 그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그때 그 아는 회계사님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이거 NFT를 프로젝트를 하면 이게 다 부채로 잡히냐? 그럼 10억 모으면 10억 그러면 발행할 때마다 이게 부채가 늘어나는 프로젝트가 되는데 어느 회사에서 이거를 받아주겠냐. 네. 그러니까 어쨌건 자기가 회사 만들었으면은 자기가 그거 감당하면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안에 있는 팀이 이거를 제안했는데 자 네. 우리 팀이 이 신사업을 제안했는데 우리 신사업은 자 하면은 무조건 부채가 10억 잘 될수록 부채가 늘어나는 프로젝트야. 그 사람들이 많이 할수록 부채가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프로젝트야. 그러면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진행하라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홍보 열심히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샀어. 회사에는 부채가 늘어나서 이제 이 사람 잘려야 되는 거죠. 네. 회사에 부채가 늘렸으니까. 네. 이게 사실 백서라는 개념도 백서가 무슨 뭐 전기 간행물처럼 막 계속 뭐 발행을 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딱 그 프로젝트 할 때 한번 이렇게 좀 해놓고 보여주고 이제 하는 건데 그러면은 백서가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여기까지 하겠다라고 백서를 이렇게 딱 써놨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또 백서를 또 써야 되는 그러니까 건지. 이게 말이 하나도 안 되는 게 이 네. 사람들 비트코인 백서를 읽어보지 않는 거예요. 이 최초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백서는 동작 원리를 설명한 거예요. 네. 뭐 여기 이게 사업 계획서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분기별로 우리가 성과를 이렇게 내겠다, 이걸 달성하게 되면 오케이 아니라 비트코인은 어떻게 동작을 한다, 네. 이더리움은 어떻게 동작을 한다라는 거를 설명을 한 거고.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럼 이더리움이 부채가 아니라 이제 자산으로 잡히려고 그러면 이더리움 동작 원리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럼 금융감독원이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요, 그거를. 동작 원리도 증명하고 이거를 이제 이거 갖고 뭐 할 건지도 막 다 이제 공개를 해서 다 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성과 측정에 대한 용도가 아니라 그 화이트 페이퍼는 말고 화이트 페이퍼, 옐로우 페이퍼는 화이트 페이퍼는 거의 초안급이에요. 초안급. 그냥 기술에 대한 초안급이고 이제 그게 좀 더 고도화된 게 뭐 옐로우 페이퍼 이렇게 나오고 하는 건데 그것도 이게 맨날 비트코인 이더리움에서 따라해서 그런 거지 사실 이게 기술적인 페이퍼란 말이에요. 네. 테크니컬 페이퍼예요. 이거는 그쵸. 비즈니스 페이퍼가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오케이 부채가 맞고 아니고 이런 거를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금 제가 그래도 최근에 금융감독원 좀 칭찬도 좀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좀 바보 같은 행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시행이 된다고 이렇게 아예 결정이 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만 언제 어떻게 시행이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침이 이제 도입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네. 대부분 여기서 안 바뀌더라고. 네. 그 뭐 아직까지 확실하게 도입된 건 아닌데 네. 이대로 갈 가능성이 지금은 높죠. 네. 올 10월에 최종 결론을 도출한다는데 네. 아마 10월에 결론을 도출하는데 여기서 많이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예요 그냥. 그러면은 이제 기업이 자기가 발행한 토큰을 계속 갖고 있을 이유가 없고 그냥 계속 팔아야지 이제 자기 수익이 아니죠. 판매 미실현인 거죠. 그러니까 토큰을 갖고 있으면은 이제 그 자체는 그냥 토큰 보유량인데 그 판매하는 순간 부채가 되는 거죠. 네. 일단 판매하면 무슨 네. 일종의 채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채권 팔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제 그 채권을 이제 자산으로 잡으려면은 백서대로 수행했어야 된다. 만약에 백서에다가 이제 제가 아는 우리나라의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백서에다가 네. UI UX를 이쁘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이렇게 쓴 프로젝트들이 있거든요. 네. 클로 시작하고 트으로 끝나는 프로젝트인데 네. 그럼 그 프로젝트는 이제 딱 금감원이 봐가지고 이쁘면은 오케이 너네는 자산으로 변경이 되고 좀 안 이쁜데 그러면 이제 부채고 업데이트했는데 안 이쁘졌네 이러면 부채가 되고 약간 이런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 말이 안 되는 약간 지침이에요. 네. 막 그냥 좀 뭔가 어떻게 보면 유치한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사실 이제 부채랑 뭐 수익의 이 개념에 따라서 뭔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걸 그냥 그러니까 실제 그 개념이랑 상관없이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이쪽으로 적용시키고 싶으면 이렇게 정의하고 이렇게 정의하고 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조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러면 누가 내 부채를 계속 늘리면서 이렇게 토큰을 발행하고 프로젝트를 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러면은 이게 기존에 발행한 그러니까 앞으로 발행할 회사들만 대상인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발행할 회사 지침이 이제 생기면은 기존에 발행한 회사들도 이제 다음 회계 처리할 때 이거를 반영할 거예요. 해야 되죠. 그러면은 막 그 사업 잘하고 있다 갑자기 순식간에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건 법보다는 지금 어쨌건 이제 회계 처리에 대한 세무나 회계에 대한 거니까 네. 그 예전에 뭐 ICO가 불법이다 아니다 이거는 딱 법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저기 됐으니까 예전에 한 애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에 가까운데 이거 회계 지침은 어쨌건 이제 회계사들이 계속 이제 이걸 앞으로 적용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계속 변경이 되겠죠. 이거 적용을 해 나갈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이건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수익으로 잡느냐 마느냐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토큰을 어떤 하나의 상품이라고 친다면 니네가 이 상품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이라고 할까 휴대폰이 작동한다는 전제 하에 이걸 사람한테 판 거잖아요. 판 건데 이게 휴대폰이 작동도 안 하고 그냥 진짜 플라스틱이야. 이러면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익을 안 잡겠다. 요런 거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해는 어떻게 하려면 갈 수는 있는데 내가 휴대폰을 생산한 것 자체가 이제 생산해서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뭔가 막 부채가 돼버리고 이런 거가 조금 뭔가 뭐 금감원은 휴대폰으로 안 보는 거죠 그냥. 내가 어쨌든 이걸 막 생산을 해서 팔려고 그러니까 뭔가 상품으로서 이게 이제 내가 본다면 그렇게 이거는 상품이 아니라 그냥 진짜 채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그냥 돈을 꾼 거다가 고객들한테 니네 사업하려고. 어쨌건 아예 뭐 다툴 여지가 없는 건 아니고 어쨌건 백서에다가 애매하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뭐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뭐를 만들려고 노력하겠다 이러면 이제 노력을 했으면은 백서를 이해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또 그 백서 가지고 엄청 트집을 잡으면서 이제 다시 써라 할 텐데 아니 그렇게 되면은 또 백서를 왜 니들 간섭을 하느냐. 백서는 우리 프로젝트 거기서 쓰는 건데 그럼 백서를 왜 중앙기관에 검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또 완전 진짜 탈중앙화가 아니라 더 중앙화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백서까지 이제는 이제 금융기관한테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업계 사람들이나 이쪽 투자로 들어오신 분들이 가만히 두지는 않을 테니까 또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게 그냥 고지고대로 시행이 되지는 않을 확률이 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일단은 솔직히 지금 가상자산판 자체가 워낙에 주저앉아가지고 이걸 시행을 한다 안 하는데 지금 프로젝트가 남아있는 게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뭐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뭐 그냥 조용히 그냥 있는 물량을 처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 기존 발행사들을 이제 통제하는 것보다도 이후에 새로 발행하지 말라는 메시지들이 좀 강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니네가 부채로 인식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회사가 자금 조달할 수 있을 때 이런 거를 이제 배제를 하겠죠. 배제를 하고 뭐 자금 조달도 지금 잘 되지도 않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 블록체인 산업 자체가 갖고 있으면은 이제 똥된다 약간 이런 인식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테라가 싼 똥을 업계 전체가 맡고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우리 그냥 업계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업을 하기 좀 어렵게끔 만드는 거니까 조금 이게 안 좋게 보여질 수 있는데 아예 그냥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어떤 분들은 또 좋아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내가 투자하면은 이제 만약 쿠팡 주식을 사요. 그러면은 쿠팡은 자산이 증가하잖아요. 그 재무 제표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식을 사가지고 하게 되면 내가 돈을 꺼준 게 아니잖아요. 네네. 이거 내가 돈을 꺼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투자한 입장에서도 내가 투자하면서 가치가 올라야 재무자표가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덩어리
똥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채 비율에서 자산 비율을 증가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부채만 계속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투자금으로 활용되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부채가 늘어나는 거니까 오히려 거의 사채업자처럼 볼 수도 있죠. 야, 너 내 돈 언제 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죠. 아니 이게 확실히 근데 조금 들을수록 좀 새로운 형태 같기는 해요. 그냥 사채업자한테 그러니까 돈 빌린 거랑은 또 달라. 왜냐면 돈 빌린 거는 돈으로 다시 돌려주면 되는데 이거는 갚는 이제 방법이 이거 내가 뭔가 그 약속을 해가지고 그걸 그냥 실천을 하는 걸로 갚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실천하면 다 갚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기존에 없는 방식이라서 과연 이게 어떻게 작동할까? 개인적으로는 이게 뭔가 그러니까 겪어보질 못한 방식이다 보니까 이런 기형적인 아이디어는 누구한테서 나온 건지 정말. 네. 근데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로 이쪽 크립토가 좀 대중의 신뢰를 많이 잃었구나. 약간 저는 이게 그 처음에 듣고 이거 전환사채를 지금 토큰화했나? 약간 아. 그런 느낌? 네. 그러니까 뭐 별로면은 부채로 남기고 네, 네. 괜찮은 것 같으면은 자산으로 바꿔서 뭐 이렇게 하고 네. 그 투자 저기를 바꿔서 정말 그 안 좋은 근데 이게 또 그거랑은 다른 게 이게 또 배당권도 없어요. 배당권도 없고 뭐 여기 의결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토큰을 가지고 이걸 주식으로 대입하고 있는 도대체 이거는 정말 그 금융당국이 도대체 누구의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모르겠지만은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다 뭐 고시 붙어가지고 이제 이걸 만드셨을 텐데 어떻게 이런 해괴망측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지가 참 되게 그건 되게 그냥 뭔가 1차원적인 발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 얘기를 듣고서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었으면은 솔직히 이런 얘기는 전문가한테 그러니까 그런 얘기 이게 나올 정도로 조언을 했다면 되게 어이가 없어서 말도 꼬이는데 이런 결론을 내게끔 조언을 한 사람이 전문가라고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게 혹시나 그 사람이 전문가라고 한다면 이 얘기를 듣고서는 그렇게 하세요라고 했다는 게 이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런 게 있잖아요. 유틸리티형 토큰 있잖아요. 뭐 스테픈 같은 경우는 이제 NFT를 이제 예치시켜서 이제 뭐 이렇게 거래면은 이게 그 보상을 코인으로 주는. 근데 그 코인이 부채야. 물론 이제 고객이 부채를 받는 건 아닌데 내가 받는 게 이 회사의 부채 덩어리. 아니 스태픈 같은 것도 내가 어쨌든 채굴하는 개념인데 네. 결국에는 그 스태픈 쪽에서 이제 부채를 발행하는 거긴 하지만 부채를 채굴하는 나도 내가 부채 내가 벌으면서 부채를 채굴하는 거. 이게 M2D에 M2D 해가지고 완전 걸어서 빚지자. 열심히 부채를 채굴하는 이런 네. 정말 해괴망측한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부채를 채굴 세상에 이런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조금 회계 처리에 대해서 조금 그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회계 용어에 이제 뭐 부채 뭐 이렇게 있어서 조금 오히려 더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헷갈리게끔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게 그 용어에 저는 되게 단어의 힘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어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개념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되게 다른데 이거를 그냥 뭐 부채라고 해버리면 진짜 우리처럼 야 뭐야 다 빚쟁이 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우리는 아니까 이게 하지. 그러면은 사람들 오해하는 일반인들 오해해요. 내가 이거 다 빚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 빚덩어리 빨리 청산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시장이 왜곡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게 뭐 어떤 행위가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발행해서 팔고는 똑같은데 이게 갑자기 이 개념이 부채라는 개념이 확 들어와 버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뜩이나 지금 이 시장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또 부정적인 이런 단어를 접하게 된다면 누가 좋아하겠나. 단순히 이게 뭐 부채고 나발이고 떠나서 단어 자체가 너무 이제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새로운 개념을 좀 해가지고 어쨌든 이 취지 자체는 너네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발행해가지고 판매해서 부당 이익을 취하지 말아라가 핵심인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너네들이 결국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뭐 사용을 하든지 뭔가 좀 믿을 수 있는 액션을 취해라가 이제 목적이라면 뭐 그거에 맞게끔 다른 이제 용어라든지 개념을 도입하는 게 맞지 않느냐. 너무 이제 지금 있는 개념에서 이걸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딱 개념들 회계 개념 이렇게 딱 나열해놓고 보니까 아 마땅하게 이제 이 대입시킬 게 없네. 이거 부채 이게 그나마 좀 비슷하겠다. 그냥 부채 대입해서 이제 이거에 비슷하게 이제 개념을 또 만들어 버리면은 너무 힘들어요. 사실 이게 완전 시장을 새로 형성을 하는 거는 좀 힘들더라고 하더라도 기존 시장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다른 개념을 만들 필요는 있지 않을까. 뭐 지금 우리 업계 사람들이 이제 금융당국이나 뭐 정부에서 중앙 이제 기관한테 아예 무슨 그냥 완전한 이제 시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단념했잖아요. 안 그래도 되니까 기존 시장에 좀 대입해서 생각을 해도 되니까 이제 조금 그러면 최소한 요런 이렇게 완전하게 좀 다른 개념들 이해가 충돌하는 부분에 있어서만 조금 이제 다듬어 달라 요런 거를 이제 바라는 건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기존 개념에 니네가 맞춰라. 충돌하는 부분이 있으면 니네가 그냥 알아서 그냥 맞추든지 말든지 우리는 이렇게 볼 거니까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좀 통보하듯이 해버리면은 좀 현명한 방식은 아니죠. 그리고 이게 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게 저기 한동훈 장관님이 예전에 저기 김남국 형님 그때 이제 사건 때 남국 형님 눈물을 흘리셨던데. 그래가지고 이제 한동훈 장관님 뭐라고 했냐면은 아무도 사라고 시키지 않았다. 본인이 산 거다. 그 말을 똑같이 여기다 적용해보면요. 이거 산 사람이 내가 돈을 꿔준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산 사람이에요. 그냥 구매를 한 사람이라고. 토큰을 구매를 한 사람이에요. 토큰을 빌린 사람도 아니고 뭐 이렇게 내가 대출을 해준 사람도 아니고 계약 자체가 그런 형태인데 그냥 토큰 셀링 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산 거고. 근데 그걸 가지고 이걸 왜 돈을 꿔준 거라고 이렇게 금융당국에서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저는 매출이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상품권 같은 거를 이제 팔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증권형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은 아니에요. 증권 아니면 이걸 뭔가 어디다든 쓰겠죠. 그러면 최근에 SEC 소송했을 때 법원도 참여권이라고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권이라고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 참여권을 판 건데 참여권을 팔았는데 이 형태가 뭔지는 모르고 너네는 그냥 빚진 거다. 이런 식으로 왜 당국에서 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개입을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주고받고 이게 증권은 아니라면서요. 증권은 당연히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아야 되게 증권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은 나머지 걸로 보게 되면은 뭐 상품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뭐 자산들인데 그럼 그거를 주고받은 거예요. 그냥 돈으로 주고 사고 판 거예요. 그냥 딱 봤을 때 그거를 내가 가가지고 대출이면은 그걸 써야 돼요. 계약서를 대출 관련된 계약이 있겠죠. 투자도 계약이 있는데 대출도 계약이 있겠죠.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산 건데 이걸 왜 거기서는 왜 돈을 꾼 거라고 그렇게 임의대로 판단해가지고 잡는 거라고 하는지는 저 갑자기 이게 생각났다. 한줄론평 해요. 풀기에는 조금 아니 지금 풀어도 돼요. 지금 이제는 정치인들 투표 건도 다 부채로 쳐라. 이게 뭐냐면 내가 득표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내가 그 득표를 해서 내 정치인이 되면 국회의원이 되면은 세금 받잖아요. 너네가 정책을 이행할 때마다 그걸 할 때 그건 네 돈으로 인정해주겠다. 참신하네요. 그 정책을 지들도 무슨 이행도 제대로 못 해놓고서는 뭐 우리 토큰 결국에는 자기네들은 우리 이거 하겠습니다. 무슨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만들겠습니다. 해가지고 표 받아서 나라 돈으로 세금으로 지금 호의호식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안 지켰어. 못 지켰어. 아무것도 못했어. 그러면 자기나 지금 지들이 욕하는 토큰 프로젝트나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지들이라고 표현해서 좀 너무 죄송하긴 한데.
저도 한 줄로 밀어. 전 똑같으니까 그러면 당신네들도 그렇게 해서 정책 이행 못하면 세금 월급 다 반납하라. 지금 현재 비트코인 부채 700조. 도대체 비트코인은 현재 이거를 이 700조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얼마 지금 백서대로 했을 때 얼마를 자산으로 바꿔 할 수 있는지. 아니, 더 중요한 건 이걸 누가 갚아야 되는지. 비트코인 채굴자 여러분들 지금 대량으로 부채를 채굴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 줄 좀 정하려고 그랬는데, 네. 부채를 채굴하는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 네. 이거 부채책을 이거는 이제 이거대로라면은 도저히 그냥 시장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어떤 시장이 부채를 계속 발행하는 시장이 어디 있어? 정말 그 백서에 따라서 변경한다 하는 아이디어는 정말 제가 듣자마자 정말 참신하다. 그 UI가 이쁘다고 하면 이제 UI가 이쁜 거 안 이쁜 거를 이제 판결해가지고 이제 부채냐 자산이냐를 구분하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정말 회계사들이 앞으로 이제 좀 백서 공부도 하고 좀 많이 하셔야 되겠다. 백서를 진짜 이 사람들이 테크니컬 페이퍼를 평소에 읽지도 않는 사람들이 근데 이게 더 지금 사실 제일 걱정인 거는 이 백서를 이행했는지 평가 기간을 또 별도로 설립한다. 이 얘기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가면은 어디 되게 듣보잡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저기 정치인의 주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봤을 때 블록체인도 하나도 모르고 읽을지도 모르고 비트코인 백서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뭘 좋아하겠어요? 부채 좋아해요. 그러니까 조금 받치면 통과시켜주고 이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매뉴얼화 시켜가지고 이걸 지켰는가 동그라미, 이걸 지켰는가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평가하게 되면은 근데 오히려 그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대로만 하면 되거든. 생각 안 해도 되거든. 그렇죠. 이게 어쨌든 이제 마무리하자면 어쨌든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게 나온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 얘기가 나온 배경을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잘 했으면 이렇게 얘기도 나오지 않았을 거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어이없는 거고 말도 안 되는 그냥 이상한 얘기인 건 맞는데 이런 소리가 나오게끔 한 이제 원인 제공을 이 업계에서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지는 어느 정도는 좀 져야 된다. 너무 이제 이 정치인들 금융당국 탓만 이거는 근데 금융당국 탓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할 때는 하되 어쨌든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은 명확하게 반성을 하고 또 탓도 하자. 아니 이거는 왜 그러냐면 바꿀 수가 없어요. 못 바꾸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목소리를 내십시오. 아직 이제 시행이 안 됐으니까. 아니 왜냐면 이거 한 번 결정 나면은 이거는 진짜 웬만하면 못 바꿔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성의 목소리 당연히 좋은데 우리 부채 채굴업자 아니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쨌든 이 사태 이게 시행되는 것을 막고 나서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자.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블로킹 311화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주제와 또 트러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